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한번 복습 차원에서 빨리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행 예산을 짜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참조해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해서 자, 테두리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에 테두리는 이렇게 이제 테두리를 설정하신 다음 자, 바깥 테두리는 굵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음영 가운데 정렬 너무 손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와 B 부분을 자, 제가 A와 B 부분에 이렇게 되어질 때 자동 너비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을 자동 너비 조정 기능을 통해서 자, 원래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것을 A와 B 자, 마우스 포인터 모양 주목하십시오. 포인터 모양이 이럴 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A가 이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서 A의 너비를 자동으로 조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많이 다룰 때 숫자에 대한 우리가 그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1,000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1,000원 이렇게 쓰지 않죠. 잘 이렇게 쓰지 않고 1,000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입력을 많이 합니다. 또 뭐 10만 원이다 이러면 이렇게 이제 보통 입력을 많이 하는데요. 워드 프로세스에서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일이 쉼표를 입력을 해야 되어지는 사항이죠. 그런데 엑셀에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숫자를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잘 보십시오. 자, 내가 1000단위 구분 기호를 적용할 곳에 블럭을 일단 우선 치십시오. 자, 뭐 제가 이거 전체를 한번 다 쳐보겠습니다. 다 이렇게 한번 치고요. 자, 이렇게 블럭을 쳤습니다. 블럭을 친 다음 위에 보시면 자, 위에 보시면 쉼표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한 번 더 위에 상단에 보시면 쉼표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쉼표 스타일인데요. 이게 1000단위 구분 기호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클릭만 딱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시면 자, 어떻게 변하나요? 1000단위마다 이렇게 쉼표가 쫙쫙쫙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000단위 구분 기호를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입력되어졌을 때, 자, 보세요. 요거는 지금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2만이라고 입력되어져 있는 숫자의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원래 쉼표가 들어가 있지 않는 숫자만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0단위 구분 기호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손쉽겠죠. 1000단위 구분 기호는 웬만해서는 활용을 하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렇죠. 공이 1000단위 구분 기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1억을 입력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1억인지 아닌지 공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1000만이면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되겠군.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요. 1000단위 구분 기호를 쉼표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면 현재 각 세 자리마다 1000단위마다 이렇게 쉼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의 금액을 그만큼 빨리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을 하나 제가 더 넣고요.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1억이라고 하는 돈에 대한 금액도 금방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새롭게 배워볼 부분은 한 번 더 엑셀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엑셀에 대한 엑셀이 이런 거구나. 엑셀이 좋네. 야, 엑셀이 이런 거를 쓰면은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아주 손쉽게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과정이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엑셀에 있는 다양한 복사 기능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복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4가지 예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역시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복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C 하셔서 컨트롤 V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는 제가 그냥 문자 데이터, 엑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컨트롤 C를 해서 제가 이 녀석을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C에서 자, 여기에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컨트롤 V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이렇게 입력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자, 첫 번째 엑셀에서 컨트롤 C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깜빡깜빡 즉 나이트 버전이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든 컨트롤 V를 하면 계속해서 지금처럼 카피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 ESC를 한번 탁 눌러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나이트 버전이 사라졌죠?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하면 아무리 컨트롤 V를 해도 땡땡땡 소리 들리시나요? 네, 복사가 되시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엑셀에서 복사를 하려면 컨트롤 C를 하시면 반드시 이 보이는 나이트 버전, 즉 깜빡거리는 순간 동안에만 컨트롤 V, 즉 붙이기가 되고요. ESC를 누르시거나 또는 내가 뭐 다른 작업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라고 하시면 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카피를 하시려면 컨트롤 C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워드 프로세스와 차이점입니다. 워드 프로세스는 이렇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를 딱 해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만 카피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복사를 해서 붙이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입력한 엑셀이다 라고 입력을 한 문자 데이터와 그리고 이 문자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서식까지 카피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노란색이라고 하는 음량과 테두리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카피되어져서 붙이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에 이제 B4와 B5에다가 각각 10이라고 하는 10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10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B6에다가 이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참조를 해서요. 자, 어떻게 했느냐, 이꼴을 해서 B4 찍고요. 참조하고요. 더하기를 해서 B5를 딱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당연히 20이 나오죠.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V를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0이 돼요. 20이 아니라 0이 되는 거죠. 왜 0이 되어졌을까요? 혹시 잘못 다른데 카피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해도 역시 0이 나옵니다. 왜 0이 나오느냐?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딱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ESC. 자, B6에서 수식 입력줄을 딱 클릭해 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B6은, B4 더하기 B5가 참조되어진 결과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카피를 해서 붙여 넣었던 이 B6을 찍고요. 마우스 포인트를 탁 클릭을 해보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레퍼런스를 해서 카피를 해서 붙였는데 붙일 때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좌표 즉 수식에서 참조 레퍼런스를 했었던 바로 여기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바로 뭐죠? 이 좌표까지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퍼런스를 참조를 했는데 여기에 이 빈셀이죠. 아무런 셀도 입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빈셀은 0으로 인식합니다. 0으로. 그러니까 0 더하기 0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0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를 제가 입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컨트롤 C를 해서 여기에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 40을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40이 나오게 되어진 reference의 이 영역을 카피하게 된 것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자 D10이 나온 이 영역을 이 수식 입력줄을 탁 찍어 보시면 각각의 이 영역이 이동해서 참조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드릴 것은요.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 이걸 카피를 했어요. B14를 컨트롤 C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이 옆에다가 하겠습니다. 빈 셀에다가 바로 컨트롤 V를 하시면 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붙여넣기 할 곳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붙여넣기 옵션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옵션을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다양한데 여기에 보시면은 원래는 기본이 붙여넣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값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값.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을 딱 클릭을 하시면 요 계산 결과가 구해진 요 값만 이렇게 카피를 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복사 넣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요, 붙여넣기 옵션에서 이게 가장 디폴트, 그냥 컨트롤 V를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값만 어떻게 입력되는지 보셨고, 그 다음에 수식에 대해서도 수식은 뭐냐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거를 계산을 구했던 이 reference 영역만 참고를 한 거죠. 참고를 한 겁니다. 뭐는 빠지고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수식은 빠지고 바로 서식만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엑셀에서 컨트롤 C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실 때 선택 사항에 따라서 다양하게 붙이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복사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교재 32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쭉 보시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살펴보게 될 것은 바로 이제 상대와 절대 참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여기까지 조금 아시면 이제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엑셀의 여러 가지 이제 샘플 파일을 우리가 직접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개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역시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작성을 한번 해왔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엑셀도 계산기처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equal 10 곱하기 10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10 입력하시고요. 곱하기 10을 하신 다음 엔터를 치시면 바로 100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엑셀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것 같으면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계산기를 휴대폰에 있는 계산기 기능을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엑셀에서는 10과 그리고 또 10을 입력하신 다음 어차피 입력하시는 걸 그냥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는 거죠. 참조를 하셔서 각각 계산되어진 10과 그리고 또 10을 참조하셔서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100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앞에 우리가 여행 예산에서 구할 때 기억나시는가요? 우리 이 여행 예산을 구했잖아요. 앞에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살짝 지우고요. 하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복사해서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자,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내렸을 때 각각 이렇게 계산 결과가 다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앞에서 계산되어질 때 바로 reference 즉 참조를 해서 계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도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참조, reference를 통해서 계산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참조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런 참조를 가장 기본적인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5를 구할 때 요거를 참조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카피해서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내릴 때 이 레퍼런스도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게 되죠. 따라서. 여기 참조했다가 또 참조했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 카피해서 내리면 나머지 이 레퍼런스를 한 영역도 따라서 내려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로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상대 참조. 네. 자, 그래서 이 상대 참조의 예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1부터 10까지. 자, 역순으로 10부터 1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쭉 카피해서 내리면 상대 참조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1 곱하기 10 할 때 이 10을 이제 구하고 난 다음에 자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그렇죠? 이 보시면은 찍어보면 1 곱하기 10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것을 쭉 해서 카피해서 쭉 이렇게 내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000이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나요? 자 이거를 수식 입력줄을 제가 한번 딱 찍어 보겠습니다. 역시 뭡니까? 여기서 내리는 이 파란색 영역 10은 따라 내려오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맞지만 10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면 안 되죠. 즉 여기에 있는 이 F3만 참조해야 되는데 같이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 즉 상대 참조하다 보니까 바로 10 곱하기 빈셀은 뭐라고 그랬나요? 0이라고 말씀드렸죠. 10 곱하기 0이니까 0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절대 참조하는 영역으로 해결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다 절대 영역으로 되어진 건데요. 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꼴을 하신 다음에 상대 참조를 할 녀석 이 17을 그냥 역시 참조를 합니다. 곱하기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F17을 역시 입력을 합니다. 이 F17이 뭐죠? 그렇죠. 절대 참조. 즉 이 녀석만 참조를 해야 돼요. 같이 따라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하는 수식이 뭐냐면은 F17을 입력하신 다음에 바로 키보드에 있는 F4를 찾아보십시오. F4 펑션 4번인데요. 찾으셨나요? F4를 자,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F4를 한번 눌러 보시면 지금처럼 F라고 하는 영어 좌표에 달러 표시가 앞뒤로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참조됐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F라고 하는 F17이라고 하는 이 좌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돈으로 딱 매수한 거예요. 적절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딱 도망 못 가게 돈으로 딱 이제 감싸 놓은 거예요. 넌 못 가. 넌 여기만 참조해야 돼.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F4번을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를 탁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나머지를 쭉 카피를 해서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짜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제일 이제 끝에 구했던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26은 따라서 내려오는 상대 참조. 잘 됐죠?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녀석은 절대 참조. 즉 F17만 참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대로 되어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참조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나중에 엑셀에서는 이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함수를 쓰실 수 있으세요. 이 개념 없이는 절대 함수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잘 없이 함수를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활용하시기가 너무너무 힘드신 사항이 되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절대 참조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달러로 딱 감싸라. 뭐다? F4번이다. 꼭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F4번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달러가 되는데 제가요.
수식 입력 줄에 마우스 포인터를 딱 클릭한 다음에 F4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F4를 한 번 누르니까 어떻게 됐죠? 그렇죠? 달러가 뒤에만 새겨졌어요. 한 번 더 눌러보실래요? 이번에는 달러가 앞에만 생겼어요. 한 번 더 누르면, 달러가 사라져서, 이건 뭐죠? 그렇죠. 상대 참조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누르면 절대 참조. 한 번 더 누르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혼합 참조라고 해요. 혼합 참조. 혼합 참조가 뭐예요? 이거 지금 설명드리면 지금 설명 제가 막 드렸던 것까지 뭐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근데 요런 게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혼합 참조예요. 요것도 혼합 참조예요. 한 번 더 누르면 상대 참조, 한 번 더 누르면 절대 참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절대 참조로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마우스 포인트를 예를 들면 F17은 지금 현재 뭐가 되어 있죠? 상대 참조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내가 절대 참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에 마우스 포인트를 찍으시고요. 블럭 안 치셔도 관계는 없으세요. 블럭 치셔도 되는데 그냥 마우스 포인트만 톡 찍고 아무 때나 찍어주세요. 그리고 F4번을 누르면 역시 절대 참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달러가 양쪽에 생기죠. 자, 엔터 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쭉 복사해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 10이 됩니다. 왜요? 두 개 다 절대 참조니까 1 곱하기 10 모든 좌표가 1 곱하기 10 절대 참조가 되어져 버린 거겠죠. 도망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라고 하는 매우 엑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인 엑셀의 다양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